하기오스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챕터 4,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의 7절 The Exclusion Principle 절반 했었죠. 오늘 나머지 절반 하고서 4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더 전에 보재 입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만약에 전자도 보재 입자라면 수소 원자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그냥 수소 원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졌다면 양전하인 양성자하고 음전하인 전자가 서로 잡아다녀서 거기에 콕 달라붙으면 수소 원자가 쪼그라들죠. 그렇지 않는 이유는 보재 입자의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원자핵 주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자가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페르미 입자죠. 그럼 페르미 입자라면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냥 여기에 똑같이 페르미 입자여도 여기에 똑같이 불확정성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자핵 주위에 이렇게 분포되고, 단지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전자가 인트린식 스핀, 고유 스핀 2분의 1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만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가 스핀을 갖고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보재 입자인 경우하고 설명하는 것이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헬륨 원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헬륨 원자는 원자 번호가 2고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2개 있고 주위에 전자도 2개가 있죠. 그러면 이게 보재 입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보재 입자는 계속 중첩되어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수소 원자는 똑같은 형태의 분포를 하지만 단지 뭐만 좀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에 밀도만 2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실제인 페르미 입자면 뭐가 변할까? 사실은 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르미 입자라고 하더라도 스핀을 갖고 있으면 스핀 업인 것과 스핀 다운인, 즉 스핀이 반대 방향인 두 전자가 같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2개까지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것만 다르고 두 전자의 스핀이 반대 방향을 향하기만 하면 보재 입자인 경우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리튬에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리튬은 무엇입니까? 원자 번호가 3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3개 있는 것인데, for lithium, however, the situation becomes quite different.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보재 입자라고 한다면 역시 아까 수소 원자나 헬륨 원자나 마찬가지로 분포는 거의 비슷하고 그냥 밀도만 더 많은 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2개, 스핀업하고 스핀다운 2개까지만 전자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 전자를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자핵에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에너지 상태의 전자를 놔야지 됩니다. 그래서 두 스핀 방향을 모두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세 번째 전자는 두 전자와 가까운 곳에는 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먼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어리오딕 테이블에 갈 것 같으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의 배열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원소들의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전자가 페르미 입자라는 사실,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는 사실로부터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원소의 피어리오딕 테이블의 성질뿐만 아니라 바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은 무엇도 설명할 수가 있냐면 the stability of matter on a large scale, 물질 전체로서의 물질의 안정성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 안정성이란 뭐냐면 물질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만 가지고는 우리 뭘 설명했었습니까? 원자에서 전자가 원자핵으로 쪼그라들지 않는 이유를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수소 원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 가지고 전부 다 같은 데만 있어서 수소 원자로 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쪼그라들지 않는 이유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들이 겹쳐서 양성자 수의 전자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제 불확정성 원리만 있다면 큰 덩어리로 모이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물질은 어떤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이유로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인 스핀을 갖는 전자 2개보다 더 많은 전자는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수소 원자가 겹쳐서 존재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큰 규모의 물질의 안정성은 실제로 전자가 페르미 입자라는 그 성질의 결과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분자를 만드는 그 원리가 바로 그 베타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분자인 수소 분자를 생각하겠습니다.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된 것이죠. 그래서 수소 분자는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양성자 두 개가 있고 그 주위에 전자 두 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수소 분자에서 전자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두 원자의 최외곽 전자 스핀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두 원자는 이렇게 가까이 올 수가 있죠. 같은 방향이라면 이게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원자가 하나로 결합하는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화학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케미컬 본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미컬 본딩은 어떻게 성립하냐면, 두 원자 사이에 전자가 있을 때 두 원자의 전체 에너지가 가장 낮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가운데 전자가 있으면, 만약에 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원자의 원자핵은 둘 다 양전하니까 서로 밀치겠죠. 그런데 가운데로 전자가 쏙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떠냐? 그러면 이 가운데 전자를 매개로 양쪽 원자가 마치 양쪽 원자의 두 원자핵이 서로 인력을 작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스핀 방향이 반대인 두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최대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전자 두 개죠.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양전하인 원자핵하고 이 전자하고는 서로 인력 작용하죠. 그래서 이 원자핵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양전하고 이 전자도 서로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 오른쪽 양전은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왼쪽의 양전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의 양전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이게 인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원리 때문에 중간에 놓일 전자의 수는 둘보다는 더 클 수가 없지만, 아무튼 두 개까지 올 것 같으면 가장 강한 그 케미컬 본딩이 돼서 바로 수소 원자의 전자 분포를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선으로 그은 게 이게 이제 밀도를 표시합니다. 듬성듬성하면 밀도가 크고 작고 촘촘하면 밀도가 큰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 두 수소 원자의 원자핵 사이에 전자들이 주로 분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타 원리는 피어리오딕 테이블의 성질, 원소들의 성질을 만드는 데도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분자를 만드는 데도 이 베타 원리가 동작을 해가지고 케미컬 본딩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one more consequence of the exclusion principle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헬륨 원자가 있다면 헬륨 원자 바닥 상태에는 전자가 두 개 있죠. 어떻게 해서 두 개까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억지로라도 두 개의 스핀을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 이 헬륨 원자를 강한 자기장 아래 놓을 것 같으면 전자 스핀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었죠. 스핀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자기장에 놓을 것 같으면 토크가 작용합니다. 토크가 작용해서 어디로 돌립니까? 스핀 방향이 외부의 자기장 방향과 같아지도록 이렇게 돌리는 거죠. 자, 그렇게 돌리면, 그러면 이 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자는 여기에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원자핵과 가까운 데는 있을 수가 없고, 이거 어떻습니까?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지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저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에서 더 먼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전자가 더 먼 곳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자의 결합 에너지는 저 가까운 데 있는 것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게 되겠죠. 이 결합 에너지를 바로 전체 총 에너지에서 빼는 거니까, 전자가 저 위로 가면은 이 원자 전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지죠. 그래서 더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n other words, when the two spins are opposite,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원자의 에너지가 커지고, 반대 방향이면 when two spins are opposite, there is a much stronger total attraction.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으려고 하는 게 이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큰 힘이 작용한다.
그런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one more consequence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전자는 서로 같은 위치에 있으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e more consequence를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두 전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두 스핀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는 큰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만일 두 전자가 같은 장소로 가려고 하면 두 전자의 스핀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한다면은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두 전자 스핀이 반대 방향을 향하도록 만드는 힘이 작용한다. 작용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전자 스핀 사이에는 어떤 힘도 작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두 개가 다 자기 쌍자 모먼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쌍자 모먼트 사이에 힘이 또 작용하겠죠. 이 자기 쌍자 모먼트 사이의 자기력은 요 두 전자가 같이 얼라인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두 자기 쌍자 모먼트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비할 것 같으면 두 자기 전자의 스핀이 반대 방향을 향하도록 만드는 apparent force, 다시 말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이 포스가 훨씬 강력하다, much more powerful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전자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 이건 어디서부터 왔어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의 결과죠. 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의 결과로 이 힘이 서로 전자들의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되게 만들도록 하는 게 강력해진 걸 보이는 것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페로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강자성이죠. 강자성체. 강자성체는 바로 뭡니까? 가만 놔둬도 원래부터 자석으로 있는 거. 이게 바로 강자성체입니다. 파인만은 이 강자성체, 강자성에 대한 강의를 어디서 했냐면 제2권에서 했습니다. 제2권이 전자기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36장에 페로마그네티즘이 나오는데 그 페로마그네티즘을 다룰 때는 그때는 전자의 스핀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자, when we were speaking of ferromagnetism, 우리가 제2권 36장에서 페로마그네티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there was a mystery. 이상했다 이 말이죠. Why the electrons in different atoms had a strong tendency to line up parallel. 그래서 페로마그네티즘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전자들의 스핀 그 각각 원자, 그 페로마그네티즘을 이루는 물질의 구성 원자들의 최외곽 전자의 스핀들이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그때 이게 전체적으로 큰 자석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당시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미스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베타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그림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the likely mechanism in a ferromagnetic crystal, 그 페로마그네틱 결정체에서 그 페로마그네티즘이 되는 그 미케니즘, 가장 그 가능성이 좋은 미케니즘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원자들이 그 최외곽 전자들이 같은 방향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the conduction electron. conduction electron 바로 요 놈입니다. 요 놈은 어때요? 자유전자입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전자예요. is antiparallel to unpaired inner electrons. 여기에 다 페어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요 놈들은 어떻습니까? 이 원자에 있는 전자고 이 원자에 있는 전자고 그 옆에 있는 전자들은 다 페어를 이루고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떤 놈하고 페어를 이루냐면 요 전자하고 페어를 이룬다고 하는 거죠. 이 전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놈하고도 페어를 이루고 요 놈이 여기 왔을 때는 요 놈하고 페어를 이루고 요 놈이 여기 왔을 때는 요 놈하고 페어를 이루고 이렇게 페어를 이루기가 쉬우려면 어때야 됩니까? 요 놈들이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죠. 요게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전자가 컨덕션 일렉트론이 하나의 스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나머지 이 구성 입자들에 속한 전자들은 전부 다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패러럴하게 얼라인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안티패러럴한, 그러니까 이제 패러럴하게 얼라인된 그런 페로마그네티즘의 그을 설명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seems
probable that it is the effect of the exclusion principle acting indirectly through the free electrons that give rise to the strong aligning force responsible for ferromagnetism. 그래서 어떻게 설명한 것이냐면 바로 프리 일렉트론들이 이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의해서 원자에 속한 전자들한테 바로 얼라인하게, 전자의 스핀이 얼라인하게 그런 힘을 작용하는 거. 어떻게? 인다이렉트리, 간접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게 바로 페로마그네티즘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4장에서는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갖는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보제 파티클이 갖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6절에 관해서 6절 동안 보제 파티클에 대해서 설명하고 페르미 파티클에 대해서는 7장에서 페르미 파티클이 갖는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베타 원리의 효과가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자, 이 4장 마치고 나면, 그래서 이 4장의 7절 우리가 다 마쳤는데, 이 마치고 나면 제5장에서는 스핀 1 파티클, 스핀 1에 대해서, 스핀 1을 갖고 있는 입자들을 이제 공부합니다. 스핀 1 파티클은 무슨 입자입니까? 보제 입자죠. 그리고 제6장에서는 스핀 해프 파티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페르미 파티클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양자역학의 수식을 제대로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챕터 4 아이덴티컬 파티클에 대한 대략적인 성질에 대한 묘사는 이것으로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5장 또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